네, 메르스발 미필적 고의. 네. 메르스 환자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대구 공무원 사례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개탄하고 또 공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동선, 오늘 아침에 저희 동아일보에 났는데 동선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황당한 게 큰 누나와 함께 삼성 서울병원에 어머니를 병문안을 갔죠. 그러면서 이제 병이 옮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KTX를 탔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3주 동안 근무를 했고요. 주말 농장도 갔고요. 결혼식장도 갔고요.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순천에 여행도 갔습니다. 네, 그리고 회식 장소도 갔고 뭐 많이 다녔죠. 심지어 목욕탕, 예. 직장 회식 계속 하셨고, 뭐 집 근처 목욕탕. 네, 목욕탕도 이용했고, 목욕탕 여러 번 이용했네요. 예, 그리고 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 곳인데 그곳에도 있었고, 그리고 보면 회식 장소에서 폭탄주를 돌려먹기도 했고, 황당합니다. 지금 이세영 기자 나와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알고도 이렇게 다닌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누나는 또 누나가 확진이었지 않습니까? 확진 환자였는데. 예. 네, 누나가 6월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54번 환자죠. 이 대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4일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적어도 6월 10일에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은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경유로 삼성서울병원을 갔었고 같이 갔었던 누나가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도 궁금하고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자가격리 등을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문제는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감염병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또 감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네.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감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주에서 보건교육, 헬스 에듀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이제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염병 대처 시, 발생 시에는 또 의심스러울 때는 무조건 보건당국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한다. 뭐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보건당국이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뭔가 메르스 확산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자발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대응 능력만 가지고는 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이제 국면으로 넘어온 것인데,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저런 분들 같이 이제 무개념에 저희가 이제 확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무자비한 동선을 하는 예. 뭐 저런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자가격리자가 1000명을 넘은 시점부터 사실상 보건당국에서는 확실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네. 접어들었다. 그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어느 나라든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자가격리자가 생기고 환자가 생겼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뒤에 저희가 다른 사례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필적 고의라는 네. 말.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인용하는 심리 상태를 미필적 네. 고의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 154번 환자와 같은 환자들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차원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메르스 감염 사실을 알고 네. 또 의도적으로 병을 퍼뜨리려고 했다면 이거는 최고 심각할 경우에 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상해죄. 중상회죄. 맞습니다. 최고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네.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탈을 하거나 어떤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감염병 예방에도 이제 예방죄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또 공무집행방해 어떤 이제 이 상황에서 격리자가 경찰 동행을 거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이송요원이죠. 네. 137번 메르스 환자가 8일 동안이나 지하철로 네.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긴급하게 이 지하철 동선을 공개하고 예. 방역까지 했는데요. 한번 자, 보시죠. 이동 경로를 네. 한번 보시죠. 집이 서울대 입구역 쪽이고요. 직장이 일원역 쪽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사실은
자가용을 이용했다고 처음에는 진술했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갔다라고 실토를 했는데 2호선과 지금 3호선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하철이고 특히 교대역들 많이 가보셨죠? 그 출퇴근 시간에 그 혼잡,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를 137번 환자가 계속 이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동선에 따라서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불특정 다수가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공개한 것이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있고요, 교대역, 일원역 정도만 공개를 했고요. 그 외에 만난 분 이런 것들을 뭐 격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네.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온 상황. 지금 뭐 소독하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환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소를 바로 치니까 저분 자택이 중앙시장이라고 해서 예. 그 봉천동 그 서울대역 입구 사거리에서 숭실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근처에서 내과도 가시고 약국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언제 2호선을 이용했지라고 찾아보니까 6월 8일 날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가면서 지하철 2호선을 한번 타기는 했는데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비슷한 시기죠. 예. 이분은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갔고 저는 저쪽 신림동 쪽으로 갔는데 어제 제가 삼성병원 갔다 왔어요. 여기 보시면 도장이 찍혀 있죠, 이렇게. 예, 지금 손등에 보면 손등에 도장이 찍혀 있죠. 예, 고장이 들어가면서 하나 있네요. 확인을 받습니다. 열을 재고 이 사람은 뭐 열을 측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도 왜 오셨냐. 그래서 뭐 이미 저는 질환이 있어서 좀 약을 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왜 오셨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반갑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병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박상원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개개인이 이 문제에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정부 혼자로서는 어렵다는 상황이고 또 국민이 이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